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중산층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24년 동남아 지역의 중산층 소비자는 약 2억 4,500만 명, 상류층 소비자는 8,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4억 1,500만 명을 넘어서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는 이미 동남아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국내 총생산의 90% 이상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70% 이상이 소비 지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통합과 인구 구조의 변화가 소비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는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이 2억 명 이상으로 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디지털화도 시장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이 75.9%에 달하며 100명당 128대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와 브랜드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남아 6대 경제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약 2,1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만 각국의 소비자 특성과 시장 환경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주요 소비 채널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전통 소매점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 사용이 많지만 디지털 결제와 전자지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고 현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만 성공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종교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주의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보장, 교육과 보건 서비스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56위로 하락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정치적 자원 동원과 부통령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민주주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프라보워 대통령은 100일 동안 강력한 리더십과 대중 친화적 정책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신뢰를 동력 삼아 법 집행과 부패 척결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패와 족벌주의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 해결이 미흡할 경우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지출 삭감에 나섰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전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리 무랴니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재무장관은 사회복지 예산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공공복지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도 변동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약 1조 루피아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1호를 통해 올해 공무출장, 행사비, 컨설팅 비용 등에서 총 306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지출을 줄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직원 급여와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절감한 예산을 무상급식, 식량 에너지 자립, 보건 서비스 강화 등 국민 생활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정치경제 분석가는 이번 지출 삭감으로 2025년 국가 예산에서 최대 9.96%의 추가 재정 여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재정 여력을 확대하려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세금 감면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예산 재조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의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건설을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개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모하메드 알리 신수도 부국장은 올해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이 양국의 기술 협력과 혁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가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동부 깔리만탄에 위치한 정부센터에 들어서며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에 중점을 둔 기술 개발과 연구,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협력센터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디지털 생태계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신수도 내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며 태양광 풍력 발전 등 녹색 에너지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신수도 당국 사무실에서 운영될 통합지휘통제센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며 한국의 기술적 기여가 포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경전철을 담당하는 자카르타 프로퍼틴도가 동부 자카르타와 남부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경전철 1단계 두 번째 프로젝트의 망가라이 역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공정률은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44%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망가라이 지역은 앞으로 통근 열차, 트랜스자카르타 급행버스, 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주요 교통허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공사 구간에서는 최대 28m 높이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시공사에 상당한 기술적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경전철 1단계 두 번째 노선은 총 6.4km로 라와마군역, 프라마카 BPKT역, 하사르 프라마카역, 마트라만역, 망가라이역 등 5개 역이 포함됩니다. 한편 공사로 인해 망가라이 지역의 술탄아국 및 미난카바우 도로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교통관리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자카르타와 땅그랑 지역 곳곳이 침수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29일 밤 폭우로 약 3천 명이 대피소로 이동하였으며 하루 최대 183mm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극심한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침수 지역은 서부와 북부 자카르타로 최대 60cm의 물이 차올라 약 9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땅그랑에서는 수위가 30에서 100cm 상승하며 최소 5개 지역이 침수됐습니다. 당국은 고무보트를 동원해 약 680가구를 긴급 대피시켰으며 수해 지역 주민들을 재난대응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이어 주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대피 조치를 시행했다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땅그랑에 위치한 수카르노아타 국제공항도 침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의 차질을 빚었으며 최소 23편의 항공편이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공항 철도 서비스도 중단됐으나 29일 아침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공항 주요 접근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항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재난대응청장은 피해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배수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수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추가 폭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